이번 시간에는 상가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상가함수의 합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하나의 함수로 고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 a 사인 세타와 b 코사인 세타, 즉 사인과 코사인 같이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나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에서 이미 다뤘었지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으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으면 두 함수를 사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코사인으로 한번 하나의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은 우리가 이 상가함수 합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거를 어떤 형태로 고치냐면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또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의 이런 형태로 고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상가함수의 합성이라고 해. 즉 보면 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걸 사인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코사인으로 고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상가함수의 합성에서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세타가 여기 있는 상가함수 합성을 할 때는 이 세타라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지만 상가함수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함수를 사인으로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사인으로 합성해보자. 얘를 사인으로 합성. 자, 얘를 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놓고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b를 y좌표로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점 찍으면 요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바꿔볼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우리가 여기 있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버리면 뒤에 있는 식은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얘랑 약분해서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b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라고 쓰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a제곱분의 b제곱분의 a가 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요것 분의 바로 a니까 여기가 해당하는 거지. 얘가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바로 또 루트 a제곱 b제곱분의 b가 될 테니까 바로 사인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요 식을 바꿔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자, 그런데 요 식을 우리가 아주 배웠던 식이잖아, 맞지? 가만히 들여봤더니 얘가 바로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단 알파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단 알파라는 각은 뭐냐면 사인 알파는 바로 요 그림에서 사인 알파는 요것분의 요거잖아. 즉 사인 알파는 바로 뭐가 되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가 나올 거고, 당연히 코사인 알파라는 각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겠지. 아니면 얘를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가 바로 얼마 a분의 b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사인으로 합성한 거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놨을 때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요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상가함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번에는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해볼게. 자,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뭐냐면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요번에는 코사인으로 합성하자. 자, 코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요번에는 좀 거꾸로 하는 거야. 즉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로 놓고 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요번에는 베타라고 놓게. 자, 그럼 여전히 여기는 바로 빗변의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 식을 바꾸면 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자 변형을 하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다음에 사인 여기 사인이 아니라
똑같은 식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 그러면 변함이 없지? 다음에 여기도 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로 바꾸자.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바로 요것분의 요거니까 바로 사인 베타가 되겠지. 얘가 바로 사인 베타가 나올 거고, 다음에 요 부분도 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바로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코사인 베타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요 주어진 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사인 베타, 다음에 사인 세타,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 베타,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식이 또 보면 우리가 상감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요 주어진 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여기서도 베타라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단 사인 베타는, 자, 사인 베타는 뭐가 되냐면 봐라. 사인 베타는 바로 요것분의 요거잖아. 즉 루트 a, 여기가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똑같은 요, 아이고 잘못 썼다. 여기에 있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코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로 놓고 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결국은 얘를 하나의 함수 코사인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보면 위에서 어떻게 됐냐면 정리할게. 우리가 지금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즉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같이 나오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는 건데, 먼저 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의 개수를 바로 x좌표,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놓고 이렇게 변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코사인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 사인의 개수를 바로 y좌표로 놓고 합성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지금 보면 우리가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하나의 함수로 합성을 했었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인으로 합성을 하면 우리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다음에 또 하나를 요번에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면 또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단 여기서 이 알파라는 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사인으로 합성을 한 경우에는 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놓고 이렇게 그려서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놨었잖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인 알파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가 될 거고,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당연히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나오겠지.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으로 합성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로 보고 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놓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베타로 놓는다면 여기서 이 알파, 여기서 베타라는 각은 이 사인 베타라는 각은 당연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될 거고,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를 이와 같이 하나의 함수로 합성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봐라,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보면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루트 a제곱, 여기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먼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항상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배를 해준 거지. 그럼 여기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이쪽도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이쪽도 당연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요 함수의 바로 무슨 값,
최대값이 바로 최대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또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더불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상가함수의 합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가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으로 합성을 하든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자. 자, y는 루트 3 sin x 플러스 코사인 x의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가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풀기 힘들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하자. 그러면 y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면 루트 4가 나오겠지. 그리고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알파라는 각은 우리 사인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x좌표가 루트 3이 되고 y좌표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바로 알파라는 각이 되니까 이 알파라는 각은 당연히 루트 3분의 1, 바로 뭐야?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 우리 y는 2 사인 다음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의 주기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상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주기는 바로 x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주기는 그대로 2파이가 되는 거고,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즉, 이 그래프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 여기는 요 그래프는 바로 어떤 그래프냐면 합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y는 2 sin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또 2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내시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고 얘를 하나의 함수 사인으로 합성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이 합성을 할 때는 각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에 있는 요 각과 지금 요 각이 서로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 각을 같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2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상감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먼저 전개를 해야 되겠지. 2 루트 3. 자, 여기는 사인 세타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바로 2분의 1이 나올 거고,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다음에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면 여기 이 약분돼서 루트 3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얼마가 되나? 3 코사인 세타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얘를 정리를 해보면 루트 3 사인 세타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만 이제 합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타가 같아졌으니까, 맞지? 자, 그럼 얘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루트 4니까 2가 나올 거고 2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야.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저 그림을 그려보자. 자, 보면 사인 세타의 개수를 사인으로 합성을 했으니까 이 사인 세타의 개수가 x좌표가 되는 거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개수가 여기가 y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바로 알파라는 각이 돼.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바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이 알파는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1파이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를 합성을 하게 되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11파이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 자, 그러면 지름이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반원이 있는데, 반원의 호 AB를 음질인 점 P에 대해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EAP 플러스 BP의 최대값과 이때 최대가 될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지름이 되지 맞지? 지름이니까 여기 있는 각 P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P라는 점은 호 AB를 움직이는데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이가 또 변할 거고, 다음에 P가 여기 있으면 또 세타도 변하면서 요 길이도 변하게 되겠지. 결국 이 문제는 요 AP와 이 BP는 요 중심각 세타에 대해서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요 AP의 길이하고 이 BP의 길이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시작하자. 자, 보면 우리가 먼저 지금 지름 AB이기 때문에 각 요기각이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AP의 길이와 여기 BP의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놓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분 AP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2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선분 PB는 당연히 2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 요거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2의 AP가 바로 지금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BP는 바로 2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2 사인 세타야. 아, 이건 잘못 썼네. 2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얼마가 돼? 4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4 코사인 세타고 BP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결국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뭐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합성하면 되겠지. 그래서 합성을 해보자. 합성을 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바로 우리 한 번에 쓰자. 그냥 루트 2 아이고 왜 이렇게 됐냐. 자, 루트 20이 될 테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돼? 2 루트 5가 나오겠지? 2 루트 5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값을 좀 구해보자. 알파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쓸게. 지금 보면은 x 사인 세타의 개수를 여기를 x좌표로 놓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놓으면 이렇게 생겨서 요 동경이 이루는 걸 우리가 알파로 놓는 거잖아. 결국은 여기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단 사인 알파는 바로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나? 2 루트 5분의 바로 4가 나올 거고, 결국 얘는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지? 다음에 코사인 알파라는 각은 2 루트 5분의 2가 나와서 얘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네. 자, 여기까지 되지. 이렇게 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합성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자, 최대값은 뭐 바로 알 수 있지. 바로 2 루트 5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최대가 될 때 사인 세타의 값도 구해야 되는데, 봐라. 요 식에서 지금 2 루트 5 사인 세타 플러스 5가 최대값이 2 루트 5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돼야 1이 되는 거야?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놓자. 그럼 세타는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인 세타라는 값은, 사인 세타는 바로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되고,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니까 당연히 코사인으로 바뀌고, 다음에 부호도 1사분면에 가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알파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구했잖아. 얼마?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결국은 얘가 얼마가 되더라? 루트 5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값은 당연히 2 루트 5가 나오는 거고, 그때 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